네, 저는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네럴 로보틱스, 일반형 로봇에 대한 어떤 어찌 보면 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고요. 지능형 로봇학과가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설립이 돼서 제가 이제 올해 3월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학교 그리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 저희 지능형 로봇학과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좀 발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와서 지능형 로봇학과와 이제 기계공학부 겸임으로 돼 있고요. 이제 박사 학위부터 슬램이라고 로봇 위치 추정 환경 인지 요거랑 내레이션 오토 인코더라고 생성 모델 중에 하나인 것을 이제 통합하는 연구를 좀 진행해서 지금까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로보틱스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A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 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다음과 같이 발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첫째로는 로보틱스 AI가 지금 현재 우리 인간 세상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이 로보틱스 입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걸 잠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생성형 AI라고 하죠. LMM 모델이 로봇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태스크 플래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제네레이티브 AI와 제너럴 모션 플래닝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로보틱스와 AI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은 이제 피규어 AI사에서 오픈 AI와 합작해서 만든 휴머노이드형 로봇이죠. 어떤 태스크를 공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피규어 AI사에서 오픈 AI의 이제 음성 인식, 랭귀지 언더스탠딩 기법을 도입해서 사람과 이제 인터랙션을 해서 어떤 이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데모도 최근에 시연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시연과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제스나노 아니면 이제 많은 이제 온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AI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기반으로 앞서서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하드웨어에 올라타서 실제로 이제 3D 물리적인 환경에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려고 한다. 그 매개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하드웨어가 실제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도 많이 필요해졌고, 그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이 뭔가 범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모델들, 비전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이 많이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고, 로봇 입장에서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로봇이 많은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가 로봇에 그럼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려고 하는가, 로보틱스 입장에서 왜 LMM 모델이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죠. 어떤 태스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탠포드에서 얄로아 프로젝트로 어떤 잡다한 인도 태스크를 수행하는 로봇을 지금 시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로봇이라고 함은 어떠한 태스크를 우리 대신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로봇을 만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페이스북 이제 메타죠. 메타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족보행 로봇에다가 머니플레이트를 얹어서 단순히 한 작업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이제 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롱 호라이즌 태스크 플래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로봇이 이제 어떠한 긴 복합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이제는 뒤따라야 되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말로 어떤 태스크를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롱 호라이즌 태스크 플래닝, 그러니까 복합 작업 계획을 내리려고 하면 사람은 당연히 이 복잡한 명령을
전달을 해야겠죠, 로봇에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 명령을 가장 전달하기 쉬운 건 당연히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봇 입장에서도 이 랭귀지 모델을 이해해서 복합 작업 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구글 로보틱스에서도 2022년부터 LMM 모델을 사용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복합 작업 계획을 사람의 언어로 알아듣고 이것을 위한 로봇 태스크 플래닝을 GPT 모델로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LMM 모델을 잘 아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LMM 모델은 사람의 이제 인지 체계를 사람의 이제 논리 체계를 그대로 이제 답습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이미지를 이해하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논리 체계로 로봇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오더링을 만들어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지금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LMM 모델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사람의 명령을 LMM 모델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할 때 최종 목적은 이 AI 서비스를 물리적 환경에 올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로봇은 필연적으로 주변에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3차원 환경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컴퓨터 비전 기술이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수행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GPT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저희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랭귀지 이해까지 이제 깊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걸 통합해서 이제는 이미지와 LMM 모델을 좀 연결하는 것이 어떠냐, 비전 트랜스포머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죠. 이것으로 이제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3차원 환경을 LMM 필드 기반에서 매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러한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 전환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그냥 이제 3차원 환경을 그냥 센서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모델링을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을 넘어서 보시다시피 단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아니고 랭귀지 피처가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3차원 형태를 얻게 되겠죠. 이렇게 얻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비전 랭귀지 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3차원 환경이 이제는 저희 이제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언어 모델의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명령을 내린 이 랭귀지 모델 오더링을 이제는 3차원 환경 공간에 1대1로 매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거나 그 물건을 어떻게 하거나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GPT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을 같이 사용해서 마치 사람의 명령과 이제 로봇의 보드 환경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로보틱스 입장에서 획기적인 점은 LMM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PDDL 모델을 가지고 룰 베이스로 하나하나 코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만 이제 어떤 로봇이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비전 랭귀지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룰 베이스드가 아닌 어떻게 이제 유연한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유연한 상황이라 하면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GPT 모델을 통해서 언어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제너럴 태스크 플래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생성 모델이 제너럴 모션 플래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사람의 명령을 일반화해서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액션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해내는 모델, 그것이 이제 MM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걸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행동을 한다, 로보틱스 입장에서 자신의 하드웨어를 이끌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알로하 프로젝트에서는 사람이 직접 뒤에 붙어서 로봇을 가르치고요. 가르친다는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 로봇의 모터 조인트 포지션을 일일이 다 입력을 해줌으로써 이것을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점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시간을 들여서 혹은 수개월을 걸려서 어떤 로봇을 하나를 가르치면 그 로봇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아무리 LMM 모델을 통해서 명령을 일반화해서 알아듣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낸다 해도 진짜 물리적으로 모터를 움직여서 어떤 액션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로봇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은 일반화하는 일반적인 로봇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게 로봇의 액션, 그러니까 이제 모터 조인트 포지션을 모두 일일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것으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 트라젝토리를 생성하면 어떠냐? 다시 말해서 로봇의 액션의 패스를 생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면 로봇이 무슨 로봇을 쓰든지 간에 생성된 경로만 따라서 움직여준다면은 이 로봇도 이 패스를 따라가면 되고 저 로봇도 이 패스를 따라가면 이제 할 수 있는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경로를 생성해야 된다 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에 이제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던 교수님들께서 디퓨전 폴리시를 사용한 이제 트라젝토리 제너레이션 모델을 이제 개발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등장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원래 이제 모터 포즈를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던 것을 넘어서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그러니까 패스가 있을 때 트라젝토리 팔로잉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로보틱스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서 트라젝토리를 생성하고 그걸 단순히 따라가는 형태로 어떤 이러한 이제 태스크를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내비게이션에도 적용이 그대로 되는데 로봇에게 이 로봇 저 로봇에게 대해서 그 하나하나 이제 뭐 걷거나 어떤 경로를 바퀴를 돌려서 따라가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은 로우 레벨에서 해결하고 로봇이 보는 환경에 대해서 단순히 패스를 그냥 생성해 주면 이걸로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내비게이션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시 버클리를 중심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같이 관측하고 있는 모델, 관측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패스를 생성해서 로봇이 이 패스를 로우 레벨에서 단순히 따라가게 하자. 이러한 접근까지 최근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봇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펑션, 이제 제너럴 로봇에 대한 이제 어떤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지금 성균관대 지능형 로보틱스 지능형 로봇학과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핑, 환경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로봇의 위치 추정 이것이 이제 주 연구 분야 중 하나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MM 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매핑을 하고 있는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단순히 이 카메라만 들고 만약에 LMM 매핑을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로보틱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챌린징한 문제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플랫폼도 다양하고 센서도 다양하고 헤테로지니어스 플랫폼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셋을 모아도 힘들고, 보시는 것처럼 센서마다 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보이는 방식이 다 다르게 되겠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로봇이 소통을 해서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LMM 필드로 매핑을 해야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셋은 거의 대부분 RGB 이미지 기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 클립, 라이다를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라이다를 또 만들어야 되고, 라이다와 이미지를 이제 연결을 하고 싶다 이러면 또 학습을 진행해야 되고, 이게 데이터셋이 바뀌고 그 로봇의 플랫폼이 바뀌거나 센서가 바뀌거나 할 때마다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데이터 모으는 작업, 그다음에 학습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통합해서 어떤 3차원 덴시티 필드를 로봇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센서가 다르더라도 로봇의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같은 공간을 본다면 같은 형태의 3D 덴시티 필드를 얻는 이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 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습된 트라젝 패스 플래닝 것들을 이제 수행하면은 일반화된 어떤 로봇 태스크 플래닝이 가능하겠죠.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단초가 널프입니다. 널프는 굉장히 유명한 기술이 되었죠. 벌써 나온 지는 2년이 됐지만 여기서 널프는 원래는 그래픽스를 하시던 분들께서 이제 렌더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지만은 로보틱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렌더링 자체보다는 이제 레디언스 센서를 가지고 덴시티 필드를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다. 요 점에 사실은 이제 큰 감명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면 저희가 현재 로봇에 사용하고 있는 로봇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센서들, 예를 들어서 TOF 센서, 라이다 센서, RGB 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머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자외선 적외선 센서, 모든 종류의 이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이 쓰고 있는 센서들은 사실은 레디언스 필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 전자기파이고 이 전자기파로 얻은 센서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3차원 공간에서 이 센서 데이터를 얻었다. 3차원 공간이 공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이제 힌트를 준 게 뉴럴 레디언스 필드이고 이로부터 이제 저희는 뉴럴 레디언스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덴시티 필드를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기존 같으면은 위처럼 다른 형태의 맵을 얻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적은 이런 거죠. 무슨 센서를 쓰든지 간에 환경은 이해는 일관되게 되고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로봇의 플랫폼이 달라지더라도 일반화된 어떤 인지를 수행하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제너럴 로보틱스를 향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를 여기 와서 제출한 연구를 소개드리면 실시간으로 당연히 로보틱스 입장에서 이제 생명과도 같은 것은 실시간성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행 가능한 레디언스 필드 기반의 이제 슬램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을 다양한 레디언스 필드 센서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종 목적은 로봇의 헤테로지니어스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레디언스 필드를 얻으면 여기에서 이러한 제너럴한 태스크 플래닝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니플레이터 액션도 적용이 되겠죠. 네, 3차원 공간 인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일관된 공간을 얻어서 뭘 하고 싶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로봇은 이제 사람과 같은 로직을 논리 플로우를 따라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겠죠. 그래야 사람이 예측을 하고 인터럽션을 걸 땐 걸고 인터랙션이 필요하다면 인터랙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관된 공간 안에서 이제 LMM 필드를 펼쳐서 센서에 상관없이 이러한 이제 LMM 필드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네럴한 태스크 플래닝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올해 이제 성균관대에서 제출한 연구를 소개드리면 유럽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에서 뉴럴 레디언스 필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에서 또 중요한 정확한 인지를 위해서 베이지안 딥러닝 기반의 널프를 제안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포스터 세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로봇에게 사람이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사람과 인터랙션을 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LMM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앞서서의 이제 룰 베이스드 어떤 코딩을 통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대처만 하던 로봇에서 벗어나서 좀 하이 레벨 태스크 플래닝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강인하게 로봇과 사람이 인터랙션해서 환경과도 인터랙션해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제 로봇의 제네럴한 인지와 제네럴한 명령 수행 그런 것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다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과 로봇이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서로 이제 작업을 수행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